안녕하십니까. 어우,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비가 좀 많이 왔죠? 겨울비 맞춰서 좀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오는데도 더 걸리고. 자, 보시면 우리 지난주 했던 거 복습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등기할 사항으로서 이 표제부와 갑굴 후에 기록할 사항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표제부에는 부동산을 기록하고요. 자, 표제부에다가는 부동산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갑구에다가는 소유권을 기록하고, 을구에다가는 소유권 외유 권리. 이거 색깔이 약간 이상한데요?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유 권리, 그래서 7개 있다 라고 말했잖아요. 소유권 외유 권리 등기되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남보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게 표제부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표제부는 토지면은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고, 건물이면 건물의 표시 기록한다. 그래서 표제부에 쓰는 번호가 이 표시 번호잖아요. 표시 번호. 그리고 이 토지의 표시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게 되고, 자, 건물의 표시로는 소재, 지번, 그리고 여기 단층까지가 이 건물의 구조, 그 다음에 주택, 종류, 그 다음에 면적. 그래서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소유권과 관련돼 있으면은 갑구에다 쓰게 돼 있는데요.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나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도 갑구에 기록한다. 그리고 방금 표제부가 표시 번호였잖아요. 갑구는 순위 번호예요. 순위 번호. 그 무슨 등기다라고 타이틀을 달아주는데 등기 목적 이게 써집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유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 해갖고 아까 7개 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근저당권 나왔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건 갑구랑 형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순위번호 나오고 등기 목적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방금 자 칠판 좀 봐보세요. 방금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은 부동산이고 갑구와 을구에 등기할 사항은 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말이 지난주에 했으니까, 근데 권리의 일부라는 말은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권리 중에서도 대표적인 권리가 소유권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로 제가 지난주 설명을 했죠.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하고 소유권의 일부의 개념을 말했는데, 부동산의 일부라는 것은 토지의 특정한 부분, 건물의 특정한 부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의 특정한 부분으로서 어느 범위다라고 범위를 딱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그런데 그럼 소유권의 일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동산의 이 토지에 대해서 원래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을과 병 공동 소유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이 땅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소유권의 다를 갖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일부인 2분의 1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걸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은 지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럼 여기서 이 지분 2분의 1이라는 것은 반쪽이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비율이다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어느 비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기다라고 범위가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소유권의 부동산의 일부라는 것은 범위 특정이 되지만 소유권의 일부는 범위 특정이 안 된다. 이게 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등기, 설정에 대한 개념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말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설정 등기할 때 원인은 설정 계약입니다.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등기하게 되면은 그 권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앞에 써진 말의 계약, 여기서 설정 계약 앞에는 생략되어 있는 게 전세권이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니까 그때 계약 당사자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설정 원인은 설정 계약이니까 앞에는 저당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제가 지난주 이거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이게 아파트를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때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군가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계약 당사자가 누군가요? 말하면은 채권자, 채무자 보통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채권자, 채무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마지막 주 제가 저당권 설명할 때 말하겠지만은 그때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가 표현을 쓰면은 조금 다른 얘기가 돼요. 저당권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정 계약의 원인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음에 이제 이전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전이라는 말은 소유권 이전, 여기 저당권 이전이라는 말 나왔는데 권리자가 바뀔 때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이고 저당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전세권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전세권 이전. 그래서 권리자가 바뀔 때 쓰는 표현을 이전이라고 한다. 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를 봤어요. 변경 등기라는 것을 자 설명할 때 권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 바뀔 때 변경 등기 한다라고 했는데 전세권을 예를 들었을 때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전세권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전세권자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런데 전세금이나 범위나 존속기간처럼 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때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한다. 그래서 이전과 변경은 둘 다 바뀐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뭐가 바뀌냐? 이전은 권리자가 바뀌는 것이고 변경은 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이 두 개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다음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설명했는데 자 을이 갑에게 4천만 원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채권에는 지금 담보가 없죠. 이렇게 담보가 없는 이 채권을 강제로 받고 싶을 때 그때 하는 조치가 가압류인데 가압류라고 싶을 때는 법원에 가가지고 가압류 신청하고 법원이 가압류 재판을 해서 이제 가압류하게 했다 결정을 했다 했을 때는 등기소 측에다가 자 가압류 등기 해줘요라고 촉탁을 하게 되고 그 촉탁에 따라 가지고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다음에 가처분 있죠. 가처분은 이게 돈 받을 때 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을이 갑을 상대로 자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청구권, 이렇게 금전 외의 청구권 이런 거 보존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강제로 하는 조치인데 그때 일단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법원이 가처분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처분 결정했으면 자 등기소에다가 가처분 등기해줘요 라고 촉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등기 들어오는 게 가처분 등기다. 그래서 가압류는 돈 받을 때 하는 조치이고 가처분은 금전 외의 청구권 보존할 때 하는 조치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반드시 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되고 법원이 촉탁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등기지 만약에 가압류나 가처분들을요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각하에 안 해줘요. 이렇게 지금 하나씩 다 생각나세요? 지난주 수업 들으셨던 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배우지도 않은 혼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배운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등기부. 우리가 등기부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이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잖아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이때 이 이제 그 각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등기 기록 편성할 때요. 표제부, 갑굴구 이 한 세트를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 건물에 관한 등기 기록, 부동산마다 하나씩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처럼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 이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의 등기 기록은 한 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만을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굴구 이런 게 이게 만약에 100세대짜리 한 동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표제부, 갑굴구가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싹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100개인데 등기 기록은 1개니까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대한 예외다. 이런 말 한다 했죠. 다음에 이제 대지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지권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건물이 있고 이게 토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원래 건물과 토지는 별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 만약에 A 소유고 A 소유다라고 했을 때 만약 팔았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비약했어요. 그럼 건물만 하게 되면 건물만 소유권 넘어가고 토지는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토지까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B라고 해줘야 소유권이 토지까지 같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니까 이게 건물 등기 기록에만 등기했다 해서 그건 토지까지 미치는 게 아니라고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각각 등기를 해야 돼요. 각각 등기.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쪽에다가 그대로 적용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지금 레미안 여기 뭐 상계동 120번지에 레미안 1000세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10개 동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동이 10개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101동이라고 했고 그럼 101동에 대한 등기 기록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방금 이렇게 표제부 하나 전체 건물 표제부 두고 전유부마다 표제부 바꾸고 두고 그런데 여기서 이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이 땅 있잖아요. 땅.
그러니까 여기 상계동 120번지 토지, 이 토지는 등기 기록이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만약에 방금 왼쪽에서 토지 건물 별개로 해가지고 등기를 따로 하게 되면은 여기 자 101호 소유자가 A였다가 B로 넘어가고 여기 이전 등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에다가도 만약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유 부분은 각각의 표제부 갑골 이것 때문에 각각의 표제부 갑골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이 토지는 소유자는 1000명인데 등기 기록은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등기 기록 관리가 안 돼 버린다. 건물에도 등기를 하게 되고 토지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토지 등기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것은 등기를 건물에만 하고 토지 쪽에는 등기하지 아예 안 해도 효력이 토지까지 미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생겼다. 이런 토지 등기 기록 관리의 불편함, 곤란함 때문에 나오게 됐던 그 개념이 뭐라고요? 대지권. 그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 대지권이라는 권리는 결국은 건물에만 등기해놓고 토지 쪽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게? 토지까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권리가 대지권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이제 그런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왜 필요했느냐를 말했고 그 다음에 있는 거 여기 전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려 그러면은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사용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는 대지에 대한 권리, 대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건물에 관한 내용이고 토지에 관한 내용 별개잖아요. 별개인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묶어서 이 대지권이라는 개념의 우리 법적 개념 그걸 봐보니까 건물의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을 말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두 개를 어떻게 해놨다고요? 묶어놨지. 묶어놔서 대지권의 구조를 보면은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이걸 마치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어놓고 등기는 건물에다만 하고 그래도 그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도록 토지까지. 이런 구조로 지금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럼 이런 대지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등기부에다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지권 3종 세트가 나오는 거죠. 그 대지권 3종 세트라는 게 대목토, 대표, 대뜻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대목토라는 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아까 이 101동 등기 기록을 만들 때는 1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합골구 이거 100개를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근데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이건 못 본다고. 등기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그럼 우리가 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101호에 101동에 101호를 떼달라고 그랬을 때 101동 101호를 자 발급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 101호에 대한 표제부 갑골구 이거와 1동 건물 표제부가 같이 나온다. 그래서 표제부가 2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파트 등기부를 뗐을 때 제일 큰 특징은 표제부가 2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이 앞에 있는 표제부가 이 동에 대한 표제부고 두 번째 표제부가요. 호에 대한 표제부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 이제 두 번째 표제부를 뭐에 대한 표제부다? 전유 부분 이렇게 말해야 돼. 전유 부분. 동호수라고 말을 할 때 그 호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유 부분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제부가 2개가 나온다. 첫 번째 표제부가 1동 건물 표제부. 그리고 두 번째 표제부가 전유 부분 표제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자 1동 건물 표제부 아래쪽에 자 이게 대지권이라는 것은 건물이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파트 여기다가 1301호에다가 등기를 하게 됐을 때 그 효력은 토지까지 미치게 되잖아요. 그럼 이 효력이 미치는 토지가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여기 1동 건물 표지에다 써준단 말이에요. 아래쪽에다가. 그럼 여기서 보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할 때 이 대목토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말해드렸잖아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는 말은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그 땅 아파트가 지어진 이 땅 있잖아요. 이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고 우리 법에서 말을 해요. 그 말이 어려우면 그냥 아파트가 지어진 땅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 말 자체는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토지를 표시해봐라. 그 토지를 표시해봐라. 그 토지를 표시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니까 이걸 써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목토라고 외우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토지 면적을 봤더니 엄청 커요. 57,604.6제곱미터. 이 많은 토지를 이 넓은 토지를 1,301호 소유권자가 다 갖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유 부분 건물 표시에서 1,301호잖아요. 그럼 1,301호가 방금 그 넓은 토지에서 갖고 있는 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대지권의 종류하고 대지권의 비율이 써지는데 이때 대지권 종류는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자,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하다. 그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는 그런 것들은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라고 제가 말했던 거, 그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어요? 아, 맞다. 찾아보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어? 아, 내가 찾아보려 그랬었는데. 어? 일단 쉬는 시간 한번 눌러봐요. 토지 임대 분양 아파트, 그게 반값 아파트고 그때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소유권이니까 그냥 소유권 써있지. 그런데 소유권을 지금 1,301호 건물 살 때 땅도 샀는데 이게 그 말이에요. 땅도 샀는데 그럼 얼마만큼 샀느냐라는 게 대지권의 비율. 그래서 여기 96.552 이만큼을 취득했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을. 이 말이. 그래서 이게 대지권의 표시라는 말에 나오고 암기할 때는 대표. 자, 대지권 3종 세트에서 대목토는 일동 건물 표제부. 이 대표, 자, 대지권의 표시. 대표는 전유 부분 표제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땅 그것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 그랬잖아요.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이 있다 없다? 있어. 몇 개요? 한 개. 이게 지금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토지의 등기 기록이란 말이에요. 등기 기록의 갑구. 표제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갑구에 여기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진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 그러니까 대지권의 종류가 이게 소유권이기 때문에 갑구에가 소유권 대지권으로 써지는 것이고 만약에 지상권이라면은 을구 쪽에가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그 토지 등기 기록에 갑구에 써질 수도 있고 을구에 써질 수도 있어. 그래서 해당구라고 말한다고요. 해당구. 해당구라는 것은 갑구가 될 수도 있고 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지권 3종 세트가 등기가 되는다. 이런 말 했지.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나오는 게가 저 언제 끝나는가 지금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381페이지. 381페이지 거기 보면은 3번 대지권에 관한 등기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서 대지 사용권 및 대지권, 그러니까 대지권의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 밑에 내려가면 대지권에 관한 등기라 해가지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에 대목토, 대표, 대뜻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어때 여기까지 재생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지권 3종 세트가 이렇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대지권 3종 세트가 기록 지금 진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대지권 3종 세트 등기가 됐으면 어떤 효력이 나오나? 여러분 여태까지요. 아파트 거래할 때 아파트 그 토지 등기부 떼본 적 있어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아파트 건물 등기부를 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응? 거래하려면 아파트 거래하려면 그 등기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봤어요? 다 그냥 맡겨놨어요? 응?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거의 봤던 등기부가요. 건물 등기부일 거예요. 그 토지 있잖아, 토지. 그 등기부를 안 봤을 거거든. 왜 그럼 토지 등기부를 안 보고도 내가 아파트를 거래했을까? 그게 왜 가능했던 거예요? 그 토지 등기부 쪽에 나오는 권리관계랑 건물의 권리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토지 쪽을 안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자 보세요. 그 효력 보세요. 지난주에 그 효력은 안 했잖아요. 3번에 그 효력을 봐보면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안 했죠?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이거 제일 마지막에 381페이지 맨 아래줄 양가로 3번 거기 봐보시면 줄 한번 쳐봐요. 자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 효력이 있다 이 표현이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76페이지에 있는 등기부인데요.
어? 자, 잠깐만요. 아, 이거 앞으로 가버렸네. 여기 377페이지 내용이네요. 그 376페이지가 지금 246동 1301호가 나오잖아요. 확인했어요? 그 1301호가 나오고 이제 1301호에 대한 갑구가 377페이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죠? 거기를 보면 자, 순위번호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이제 김희정이에요. 이렇게 김희정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김희정이는 13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확인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76페이지. 자, 376페이지 봐보시면은 1동 건물 표제부에 246동이 나와요. 그죠? 안 나와요? 103동이 나와요? 아, 103동? 아, 이게 103동이라고 돼 있네. 아, 그래서 학생이 이게 책에 써진 등기부랑 칠판에 나온 등기부가 다르다 이 말을 한 거네요. 이게 103동이라고 써져가지고 그럼 고쳐버리면 되지. 246동.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송도 그린 아파트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 책에 그죠? 그럼 여기가 103동이라고 돼 있나요? 그럼 246동 이렇게 쓰면 되지. 246동. 아, 이게 903호라고 돼 있네요. 지금 여러분 책에 몇 호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렸구만. 내용은 같은데 지금 번호가 잘못 써 있는 거죠. 네, 번호가 잘못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학생이 선생님 왜 책에 써놓은 내용이랑 그림이 다른가 이러더라고.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호가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246동이라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지금 거기 103동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903동, 903호. 제가 좀 헷갈리고 있어. 자, 903호를 1301호, 1301호로 바꿔요. 1301호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러시면 돼. 그래서 1동 건물에 있는 건물 번호는 246동이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그 전유 부분 있잖아요. 전유 부분에 그 건물 번호는 뭐예요? 1301호, 903호로 하지 말고 됐나요? 오케이. 그럼 그 밑에 있는 대지권의 비율이 있죠. 대지권의 비율 얼마 나왔어요? 96.552. 96.552 이거 여기까지 이제 합의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자 보시면, 자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이 지금 김희정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김희정이는 1301호에 대한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등기를 이게 건물에만 한 거지, 건물 1301호 건물 갑구란 말이에요. 그때 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1301호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권에 미친다 그랬잖아요.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등기의 효력이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말한 그 대지권의 효력이 있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럼 조금 전에 봤던 대지권의 비율 96.552 있죠. 여기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이에요. 96.552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이게. 그러니까 김희정이는 1301호를 살 때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뭐도 사는 거라고요? 땅에 대한 지분도 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따로 별도로 토지 등기 쪽에다가 등기를 했습니까? 안 했나요? 안 해도 자동으로 넘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 대지권이라는 게 등기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칠판 다시 보시고 을구를 보시면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럼 근저당권 설정 등기 봤더니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이걸 김희정한테 돈 빌려주고 이 근저당권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 효력은 1301호에 지금 효력이 미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건물에다만 등기를 했지만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대지권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금 대지권의 비율이었던 96.552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 근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말은 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돈을 안 갚아버리면 그 담보물을 경매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담보물을 경매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담보물을 경매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은행이 경매를 시킨다고 했을 때요. 이 1302로만 경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까지 경매가 들어간다고요? 이거 지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갑구 5번에 보니까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듣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갑구에. 갑구 봤어요? 거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경매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 경매는 1302로 이 건물만 경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경매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 대지권의 비율까지 같이 지금 경매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지권이 등기가 된 이후에 등기를 건물에만 했지만 그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대지권. 근데 대지권까지 미친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긴 한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뭘 말한다고요?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비율,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책으로 와가지고 아까 봤던 거. 그 381페이지. 대지권 등기 효력 다시 볼까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해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지금 여기까지 본 거예요.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 뜻의 부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는 건물에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을 때는 어떻게 대지권까지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 다시 볼게요. 아까 이 을구 377페이지에 있는 그 을구 있잖아요. 을구에 6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6-1번 있거든요. 6-1번을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지냐면은 6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등기가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 라는 뜻의 부기가 돼 있으면은 대지권까지 효력 안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6번 등기는 건물에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다라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이제 대지권까지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부동산의 일부라는 개념하고 아까도 잠깐 복습했잖아요. 소유권의 일부에서요. 용익권 관련돼 가지고 용익권을 부동산 일부에다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 뭐 지상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임차권 이런 것들 부동산 일부에다가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에다가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전세권이 뭐예요? 전세권이 용익권이죠. 그럼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다가는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분에다가는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대지권의 비율이라는 게 아까 96.52라는 게 뭐예요? 이건 지분이라고. 비율이에요. 비율. 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분이니까 전세권 설정이 거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이 6번 등기는 건물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대지권의 지분에다가는 용익권을 못 해요. 전세권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때 이 6번 전세권이 지금 대지권의 비율인 96.552 거기에는 설정이 안 됩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거든요. 지금 말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면 좋은데 약간 좀 이상하다 싶으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언급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대지권 관련 내용이라고요. 그럼 대지권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까 3종 세트 있잖아요. 그걸 암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 자, 일동 건물 표제입에 나왔던 내용 여기 일동 건물 표제입에 나왔던 등기 그 대지권 등기 이름 있잖아요. 일동 건물 표제부 아래쪽에 나오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대목토가요. 대목토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이것이 일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지권의 표시 자 대지권의 표시를 대표라고 암기한단 말이에요. 이 대표가 어디에 등기가 되는 거라고요? 전유부분 건물 표제부 여기에 대표가 써지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이잖아요. 그 토지 등기 기록에 갑구가 될 수도 있고 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뜻하고 외우는 거 이 대뜻이라고 외우는 것은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갑구가 될 수도 있고 을구가 되고 해당구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 해당구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을 한다. 그렇게 해서 3종 세트가 반드시 외워져야 돼요. 그게 외워지면 그러면 훨씬 이게 수월해집니다. 어떻게 다 외워졌나요? 테스트. 대목토는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자, 대목토는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일동 건물 표제부. 그다음에 대표는요? 전유 부분 표제부. 그다음에 대뜻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그 말을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땅 있잖아요.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땅을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고 그래요.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토지 등기 기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등기 기록. 토지 등기 기록 있잖아요. 그 토지 등기에 갑구나 을구, 그러니까 해당 구라고 표현되고 해당 구에다 가게 된다. 그래서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 이렇게 외워줘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냥 해당 구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그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 구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는 이 등기부는 거의 못 봐요. 이 등기부는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 건물만 보통 떼보는 거지 토지 쪽은 안 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의 떼볼 일이 없는데 혹시라도 떼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요 한번 찾아보시라고. 있으니까 이거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삼성 세트가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등기를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만 등기를 해요. 그래도 그 효력은 대지권까지 미친다. 거기서 대지권까지 미친다라고 나왔지만 그 말의 실제 의미는 대지권에 갖고 있는 그 비율이 있었잖아요. 대지권의 비율. 거기까지 효력이 미칩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 만약에 그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 이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 이런 뜻의 부기가 돼 있을 때는요. 그때는 그 토지까지 대지권까지 안 미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용익권들이야. 용익권들은 어차피 지분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대지권 관련 내용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부연 설명까지 봤습니다. 넘어가 되겠어요? 지금 했던 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약간 아까 제가 책에다가 그 번호를 잘못 쓰는 바람에 이게 약간 버벅거리는데 그래서 책에다가 아까 그 103동이라고 돼 있던 것을 246동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903호라고 돼 있는 것은 1301호. 103동 903호가 제가 샀던 최초의 아파트 그 동호수입니다. 103동 903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이제 382페이지 등기 절차 총론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칠판 봐봅시다.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뭘 배울 거냐? 지금부터 뭘 배우러 가냐? 그랬을 때는 그 등기 절차를 배우는 게 등기 절차.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등기 절차. 총론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보통의 등기 절차는 어떻게 게시가 되냐면, 자, 지금 이게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된 겁니다. 갑이. 이런 건물 새로 짓고 제일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이제 갑은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등기가 되거든요. 그럼 신청하게 됐을 때 그럼 등기소에서 이건 접수를 하겠죠. 접수해가지고 요건을 갖췄냐 다 따져봐야 돼요. 이 등기를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따져봐가지고 제대로 요건을 다 갖춰왔으면 수리 실행합니다. 여기서 수리라는 말을요, 수리센터 할 때 고친다 그런 개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친다는 뜻이 아니고 받아서 처리를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수리라는 개념이. 그러면 수리했으니까 이제 실행한다 말 이렇게 등기해준다 소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제대로 요건을 못 갖춰왔어요. 뭔가 부족해요. 그러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각하시켜요. 등기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실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행이 됐으면 여기서 식별보 기록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옛날에 등기 종이로 등기할 때 도장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이게 번호가 있어요. 그걸 기록하게 돼 있어.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제 등기필 정보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 보통 일상에서는 등기필 정보라는 말은 사실 안 쓰죠. 보통 뭐라고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말하는 게 뭐예요? 등기 권리증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등기 필증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했던 거 보면은요, 등기 권리증이나 등기 필증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법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등기필 정보.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나와요? 등기필 정보라는 말로 나오지 등기 권리증이나 등기 필증이라는 말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 보존 등기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이걸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매계약 했으니까 이제 무슨 등기를 하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있잖아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대출을 받는다고요. 대출 받으면서 자기 건물에다가 자, 저당권 설정해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 이제 여기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올 텐데 그 저당권 설정 등기도 어떻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신청, 접수, 심사, 요건 갖추면 수리 실행, 못 갖추면 각각. 그리고 식별번 기록하고 마지막에 등기부 정보 나오는 이런 순서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많은 등기들이 이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기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 3장에서는요. 여기를 단계별로 끊어가지고 하나씩 배워간다고요. 이 배워가는 과정이 3장 등기 절차 총론이다. 막 기대가 되세요? 우와, 내가 저런 걸 배우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내가 저걸 잘 배우면은 그럼 내가 셀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소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셀프 등기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꼭 계시는데 맞아요. 몇 번 해봤어요? 3-4번 하셨어요? 그 젊으신 분이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셨나 본데? 그렇죠. 우리 법무사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공인중개사 수업에서 이제 등기 어떻게 한다 다 수업을 하니까 옛날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했거든요. 이게 훨씬. 시험이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조금 여기 파트를 비중을 약간 줄여가지고 옛날보다는 덜해요. 옛날에 막 시험 잘 나올 때 이쪽 파트가 그럴 때는요 진짜로 막 꼼꼼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좀 덜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별로 신청 단계, 접수 단계 이렇게 하나씩 볼 거예요. 보는데 자, 제가 한번 봅시다. 382페이지. 거기 1번 보시면 등기 절차에 개관하고 나오잖아요. 그 등기 절차 개관이라는 게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거 과정을 쭉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자 2번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라는 말로 가는데 칠판 보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등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는 자격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자, 칠판 봐봅시다. 지금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라는 말이 지금 올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여러분 그대로 해석하면 뜻이 뭐가 되나요? 그대로 해석해봐요. 책 보지 말고. 등기를 신청하는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등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결국은 누가 하냐면 여기 등기 명의인이라고 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자들이 결국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 써진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고요. 등기 명의인이라고 그래. 그럼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보면 자 갑구를 봐볼게요. 그럼 이게 지금 갑구인데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 여기서 김희정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김희정이가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명의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의 명의는 누구냐? 주식회사 삼성물산. 이렇게. 그럼 결국은 지금 써놓은 것이 누가 등기 명의인이 됐나요? 누가? 김희정이 누구예요? 자연인,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삼성물산 주식회사 이게 뭐예요? 법인. 그러니까 결국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연인과 법인한테 있는 거지. 자연인과 법인.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명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어때? 다 되는 거에 안 되는 사람도 있겠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충분한 재력이 있어. 그럼 이번에 손자가 하나 태어났거든. 손자가 이제 100일 기념으로 돌기념으로 너 아파트 하나 해라. 라고 이렇게 돌쟁이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등기해놓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못하는데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뭐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잖아. 그럼 돌쟁이 명의로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미성년자도 아니라 얘는 뭐 아무것도 몰라. 어때요? 그 사람이면 다 등기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딱 봐도 저것도 사람인가 싶은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도 등기 명의인 될 수 있다 없다? 다 된다니까. 그럼 낙가무라는 어때? 낙가무라 돼요. 외국인도.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제한 능력자든 외국인이든 다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태아예요. 태아는 아직까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태아 명의는 안 되지만은 사람이기만 하면 다 된다고. 어때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민법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건 법률행위 주체고, 그건 법률행위 주체고 여기는 얘 명의로 등기가 되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 다른 걸 물어보는 거예요. 민법하고 등기법하고 다르던데 그게 아니라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연인 거기 보면 밑에 보잖아요. 개념 봐볼까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란 등기 신청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등기 권리자나 등기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라는 게 이게 개념이에요.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밑에 자, 누가 되겠냐 그래서 자연인 된다. 그럼 자연인 쭉 읽어보니까 색깔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누구나. 다 된다는 소리예요. 다 된다. 다 된다. 그죠? 오른쪽에 법인. 여러분 법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인도 이것도 이게 사람하고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다 됐듯이 법인도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인인가 싶은 것 중에 국가나 지자체가 있어요. 칠판 보세요.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가 어떻게 법인입니까? 법인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중에 주변 친구분이나 뭐 아는 사람 중에 그 공무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 근데 공무원들이 가끔 말하다 보면 회사 간다 그래요. 회사 간다 그러고 만약 동사무소 다닌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잘 말 안 해요.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회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연 그 말이 틀린 말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큰 하나의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노원구가 하나의 법인이라고. 그러니까 노원구를 하나의 기업체라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법인으로 보면 되거든. 공법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직원이니까 우리 회사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 명인이 되는데 이때 지자체가 어디까지가 지자체냐라고 했을 때요. 시군구까지. 근데 읍면동은 지자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거로 뽑은 데까지가 지자체예요. 서울시장 선거로 뽑죠. 그죠? 노원구청장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그럼 상계동장을 선거로 뽑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계동은 지자체가 아닌 거예요. 지자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선거로 뽑는 데까지. 선생님, 아직까지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꼭 하세요. 근데 당장은 안 하지. 작년인가 지자체 선거했으니까. 그래서 여튼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은 그냥 선거로 뽑는 데까지가 지자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명의로 등기가 되는데 그럼 아닌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닌 걸로 주로 나오는 게 읍면동이에요. 읍면동은 지자체가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상계동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법인의 1번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2번 자연부랑 이건 일단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굳이 지금 할 것은 아니고 이게 지자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시군구가 읍면동은 아니다. 이것만 봤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칠판 봐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칠판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이다 아니다? 갑자기 또 생각해 봐야 됩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아니라고. 법인이 아닌 사단 써놨으니까 아니겠지 당연히. 그러면 뭐가 법인 아닌 사단이겠냐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어렵잖아요. 저 말이 나오면. 그럼 뭐가 법인 아닌 사단이겠냐라고 했을 때 종중이나 문중, 교회 이런 게 그 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말인데 법인 아닌 사단 그러면 그냥 아무나 법인 아니니까 그럼 아무나 저게 되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요. 저게요. 법인과 거의 유사해요. 법인과 거의 유사한데 다만 법인 설립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등기만 안 돼 있는 것이지 나머지 요건은 법인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종중, 문중, 교회인데 그럼 종중하고 문중은 뭔데? 라고 했을 때 같은 성씨 집단. 같은 성씨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 이제 문중은 좀 규모가 작은 거, 종중은 큰 거. 헷갈리면 그냥 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종중, 문중은 그냥 같은 성씨 집단이다 라고 생각해버려도 문제 안 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중 땅이 있고 교회 땅이 있단 말이에요. 문중 소유 산이 있어요. 교회 소유 건물이 있어요. 그것들 등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문중 소유 그 산, 그 임야 등기를 할 때 문중 명의로 할 수 있냐가 문제예요. 문중 명의로 할 수 있느냐. 자, 문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있다. 교회 소유 건물에 있어가지고 그 교회 소유 건물을 등기를 할 때 그 교회 명의로 등기가 되겠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된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우리 문중은 우리 문중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고요. 그 대표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명의신탁된 거예요. 그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그 합법적인 겁니다. 불법 아니에요? 그 명의신탁 해준 거. 그럼 거기서 여러분 자 문중 임야인데 대표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소유권은 문중이 갖는 거예요? 대표자가 갖는 거예요? 문중이 갖는 거예요. 문중이 소유자인데 명의만 믿고 맡겨놓은 거예요. 형식상. 이렇게. 자, 여기 봐봐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란 단체로서 실질을 가지고 정관이 있으며 대표자도 존재하지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민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법인하고 비슷한데 뭐만 안 돼 있는 거라고요? 법인 설립 등기. 자, 이거 예로는요. 예로는 종중, 문중, 교회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종중, 문중, 교회. 이 정도. 종중, 문중, 교회. 그러면 자 밑에 2번을 봐보니까 등기법은요.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라고 지금 우리 법에 규정됩니다. 이게 자 누가 그 부동산에 등기 권리자가 되고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 그 지금 색깔 들어가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사단 또는 재단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등기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말은 명의인이 된다 그 소리잖아요. 당사자가 된다 그 소리라고. 그게 누가 된다고요? 사단 또는 재단이. 그럼 이 문장을 많이 틀리게 내고 싶어. 그럼 뭘로 바꾸겠어요? 대표자나 관리인.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자 문중 땅이다. 그럼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된다고요? 문중 명의로. 그럼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은 누가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대표자가. 그래서 문중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 문장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문장이 말이 됩니다. 어때 지금 하는 말 어려웠습니까? 어려운 말 아니죠? 어려웠어요? 어? 그래서 아니 저거 이런 것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시골에서 컸다 그러면 문중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문중이라는 말이. 그 문중 소위 임야가 있거든. 논밭이 있고. 아 그럼 그런 거 등기할 때 이렇게 한다는 소리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문중 명의로 돼 있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것도 많이 있겠지만 좀 덜하고 대표자 명의로. 우리 문중은 다 대표자 명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와서 이렇게 성가시기 막 안 하는 게 땅값이 너무 낮으니까 몇 푼이 안 돼. 그게 만약에 경기도 땅이다. 그러면 그냥 와서 하겠지. 대표자 명의 바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게 평당 3,000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안 봐요. 자, 됐고 거기까지. 다음 이제 민법상 조합 4번 내려가는데 네 번째가 민법상 조합. 칠판 봐보세요. 여기 마저 하고 싶게요. 이 민법상 조합 이러면 말이 되게 어려워. 위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말보다 이 말이 더 어려워요. 민법상 조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조합계약, 조합계약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합계약이라는 말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용어를 알라 그러면 불편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상 조합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예를 들었을 때 계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계모임. 이게 민법상 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계 우선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계 하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모임 할 때 여러분 돈을 얼마씩 내잖아요. 정기적으로 낼 수도 있고 만날 때마다 낼 수가 있고 1년에 한 번 만나면 한 번밖에 안 낸다? 그럼 그런 계는 좀 모임이 약한 거지. 근데 조금 끈끈하게 오래 갈 것 같으면 매월 얼마씩 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내다 보니까 돈이 좀 모였어. 그래서 혹시 사고 날까 봐 중간에 여행 가버리잖아. 외국으로. 다 써버리고 먹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번 이렇게 안 되는 바람에 예를 돈이 모였다고 쳐봐요. 그 돈을 갖고 이 건물 하나 산 거예요. 시골에 가면 건물 쌉니다. 싸요. 그럼 건물 진짜 아주 저렴한 건물 하나 샀다고 쳐봐. 그럼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계모임 그 명의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명의로 자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니 그래도 계모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어떤 계를 만든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동사무소나 구청 가가지고요. 저 우리 계 하나 만들어서 등록하라는데요. 이러진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 효력이 부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 어떤 단체로서 실질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부여가 될 건데 뭐 등록도 안 해놨다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그것 명의로 등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계모임 즉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를 못합니다. 그럼 등기를 하긴 할 텐데 그럼 누구 명의를 해야 되겠어요? 저거 이전 등기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 명의를 한다? 계원 전원 명의라는 거예요. 계원 전원 명의로. 근데 여기서 계원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민법상 조합 원, 그 조합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합원 전원 명의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때 말 이해되시죠? 칠판 보십시다. 여러분들 민법에서 소유형태를 배울 때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 있다라는 말 배웠죠? 공동 소유에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때 합유라는 거 할 때 합유가 뭐냐면 민법상 조합할 때 합자 있지 않습니까? 이 합자를 따가지고 합유의 소유형태 합유라 그런단 말이에요. 민법상 조합의 소유형태를 합유라 그래. 그럼 이게 합유재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합유재산. 합유재산을 등기할 때 어떻게 하겠냐?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칠판 보겠습니다. 보시면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을 때 이 공유 등기할 때요. 공유 등기할 때는 공유자라고 써요. 그리고 지분이 얼마다라고 쓰고 누구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합유 등기할 때 봐보면 합유자라고 쓴 다음에 그냥 권리자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공유와 합유 등기할 때 제일 큰 차이점이 뭔가요?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고 안 되는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합유에서는 합유자의 지분이요. 없어요? 있나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 있는데 여기는 안 쓰는 거야. 왜 안 쓰느냐? 합유자는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을 못 해요. 지분이 있긴 한데 처분 안 되거든요. 근데 자유롭게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는 있지만 지가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자, 공유자 을은 자기 지분 3분의 1을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 갖고 넘기는 거 어때? 가능합니까? 안 되겠어요?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합유자 을 있잖아요. 합유자 을은 자기 지분을 어떻게 처분하고 이전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써져 있잖아요. 공시가 안 돼 있다고 지금.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못 넘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은 자, 여기서 만약 을이 사망했다고 쳐봐요. 을이 사망했어. 그럼 을이 사망하게 되면은 을이 갖고 있던 3분의 1 지분은 누구한테 가요? 을의 상속인한테 가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병이 사망했어요. 병이 사망해 버렸어. 그럼 병이 사망해 버리면 합유자에서 그럼 병이 갖고 있던 지분 있다 그랬잖아요. 안 써져 있지만은 그거 누구한테 가요? 이게요.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상속이 안 되니까 이게 다른 합유자 있잖아요. 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제가 문중 얘기 잠깐 했잖아요. 문중 명의로 지금 명의신탁을 많이 해놨다고. 근데 예전에는 그 동네에서 다 같이 모여 사니까 그 대표자가 사망을 해도 그냥 그 자식들한테 승계 상속이 안 되고 다 알아서 조절이 됐는데 지금 다 나가 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문중 대표자들 명의로 공유를 해놨어요. 공유로. 근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해버렸다고 쳐봐. 그리고 이게 문중 땅이라고 치고 그때 이 상속인들 앞으로 이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들이 막 멀리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어려워져 버리는 거야. 이게 문중 땅을 공유를 했을 때. 근데 문중 땅을 만약에 합의로 등기를 놓잖아요. 문중 땅을 합의로 등기를 놓잖아요. 근데 얘가 한 명이 사망했다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상속인들한테 안 넘어간다고. 안 넘어가고 나머지 합의자들이 명의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복잡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중 땅을 등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중 명의를 하기가 어려우면은 저런 식으로 때가 있다고.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눈빛이 밝아져. 그런다고?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얘기해, 결론.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공유와 합유 등기했을 때 제일 큰 차이점은 공유는 지분이 기록이 되는데 합유는 지분이 기록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용이 막 파생이 되거든. 막 이어서 나온 내용들이 다 이 지분이 기록되고 안 되냐. 그 차이예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법인과 같은 단체로서 실질이 없으므로 조합, 자, 그다음 줄칩니다. 그다음부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조합 자체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줄쳐요 거기.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합의 등기한다. 이거. 그래서 아까 개 모임 명의로 등기가 안 되고 개원들 전원 명의로 등기해라 그 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장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합의 등기할 때는 합의자의 지분을 등기상에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 되는 거지. 기록하지 않는다. 됐고, 자 넘겨보시면 이제 하나만 하고 쉽시다. 학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졸업했던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보면은 운동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실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다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 학교 운동장, 학교 건물. 그 그럼 소유자가 누구겠어요? 학교 운동장, 학교 건물 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학교 건가요? 학교 거? 아니야. 학교 것이 아니라 학교는 그냥 시설물이야. 학교는 시설물이지 그 자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의 설립자. 학교 설립자가 소유자거든요. 그럼 국립학교다. 국립학교. 그럼 설립을 누가 한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럼 공립학교다. 여러분 공립학교다라는 말 들어보잖아요. 그럼 공립이다라는 말은 누가 세운 거예요?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세우면 공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 그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누가 설립해요? 재단이요, 재단. 학교 법인이 있잖아요. 그 대표이사 아니에요. 이사장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누가 설립자라고요? 재단.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서울시립대 있잖아요. 서울시립대. 여러분 서울시립대는 누가 소유자예요? 여러분들 그걸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봐서 뜯어보지 않았을 텐데 서울시립대 그냥 시립대 이렇게만 했었지. 그냥 명칭처럼. 근데 가만 의미를 보세요. 서울시립대야. 서울시에서 세운 대학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예요? 서울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거기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 떼보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로 써질 거라고요? 서울시라고 써질 거라고요.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해요. 권리및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고요. 누구 명의로 하라고요? 설립자. 설립자. 그럼 누가 설립자냐라는 말이 써지는데 여러분 이사장이 설립자 아닌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 그 재단이 있어. 재단. 학교 재단. 그게 설립자다가 된다. 자 여기 좀 봐보세요.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28회 기출문제. 1번 맞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봐.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죠. 여기 태아 명의로는 안 됩니다. 태아 명의로는 안 돼요. 자 2번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신 명의.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민법상 조합을 말하는 거죠.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은 전원 명의라. 이렇게 3번은요. 이 3번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에 동그라미 친다면 어디예요? 공법인이죠. 지자체 이거 그냥 이거가 빼버리고 지자체는 직접 자신명 이렇게 써도 되는데 더 쉽게 해주려고 뭘 써놨어요? 법인이라고 써놨죠. 법인. 법인이니까 등기 명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공법인이니까 할 수가 있다. 다음에 4번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제일 필요한가요? 학교 명의로 할 수 없지. 학교 명의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5번은요. 어디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한다. 5번이 맞죠?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된다고요? 사단, 재단 명의로. 사단 명의로. 그럼 틀리게 내고 싶다. 뭐라고 쓰겠어요? 이 자리가?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그럼 X가 되는 거지. 답은 5번. 자, 여기 올해 문제 13번 문제. 이게 올해 문제인데 2번하고요. 4번 두 개만 읽어봐요. 나머지는 보지 말고. 나머지는 안 배웠어요. 지금. 2번하고 4번. 자, 2번 맞아요. 틀렸어요. 사립대학의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이 2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럴 때 학교 명의로 하다 했는데 여기다 뭐야? 대학이 기증을 받았다고? 좋겠다. 이래. 그냥 자기 자식한테나 주지. 뭐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문제 풀 때는 감정 배제하고 여기. 그러면 학교 명의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야. 설립자 명의로 이렇게 나와야지. 5번은요? 5번은 자, 종중이 법인의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했을 때 자,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이자 늦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여기서 어디가 제일 필요한 말이에요? 종중 명의. 누구 명의를 하냐? 이게 포인트예요. 종중 명의가 포인트지. 다만 신청은 누가 하고요? 대표자. 여러분 이 문제 어려워요? 쉬워요? 올해 등기법 문제 어려웠었거든요. 이게 올해 문제란 말이에요. 등기법 문제가 어려웠어. 그런데 이런 쉬운 문제도 있어요. 이게 저번 때 제가 등기되는 권리, 등기 안 되는 권리 그 문제 나왔을 때 아주 쉬운 문제 하나 있었잖아요. 벌써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거 있었다고. 전세권, 저당권, 구분지상권이 정답이고 그 되는 거, 안 되는 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통행권 이렇게 나온 거. 전형적으로 우리 맨날 연습할 때마다 나온 거 있어. 그 권리. 그거. 그러니까 12문제가 어려웠다 다 어려운 게 아니야. 등기법은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은 지금 그 문제랑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항상 등기법이 어렵네 쉽네 그래도 6개 절반 있잖아. 절반은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요. 그냥 다 보여요. 근데 그 절반을 못 맞춰가지고 그냥 어렵다 죽겠다 이런다라는 거지. 너무 빤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공부하시잖아요.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갑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